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풍이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아픈 거잖아요. 그죠? 아픈 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통풍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통풍은 단순히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통풍의 개념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아무런 약을 먹지 않아도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아픈데, 저는 통풍 완치된 것 같아요. 제가 음식으로 조절해서 통풍이 나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통풍의 무증상기라고 하는 거고요. 통풍이 완치된 건 아닙니다. 통풍은 단순히 통증의 유무로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대사성 질환이죠. 특히 무증상 기간 동안의 관리가 중요한데 겉으로 위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이죠. 이 영상에서는 통풍의 특성과 무증상기의 위험성 그리고 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산 강화제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통증이 없다는 것은 완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습니다. 이거는 무증상 통풍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픈 건 없을 수 있지만 체내 요산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통증의 유무만으로 통풍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정기적인 검사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무증상 통풍기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요, 통풍이 아프지 않으면 약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밝혀진 것은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고요산 혈증이 있으면요, 주요 장기에 서서히 손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동맥경화, 심부전, 심근경색, 뇌경색 등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증가됩니다. 즉 장애가 남고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이런 합병증들이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어서 무증상 통풍기, 내가 통풍인데 증상이 한동안 없다면 정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산 결정이 관절에 계속 축적돼 가지고 결국 관절이 못 쓰게 될 수도 있죠. 치료를 받지 않은 무증상 통풍기와 치료를 착실하게 받은 완치된 후의 상태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유지해야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산 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심혈관계, 특히 심장, 또 우리 신장, 뇌 혈관 같은 것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하고 자주 상담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떠냐, 피 검사 상태가 어떠냐 좀 물어보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아주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 제한하는 거하고 술 안 먹는 거하고 물 많이 먹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술은 좀 안 좋은데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 좀 드시고 해산물도 드시고 물을 그렇게 하루에 벌컥벌컥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체중 관리도 있는데 과체중,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찐 거는 좀 안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고 체중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약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체중 줄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 먹는 건 쉽잖아요. 약을 먼저 드셔야 일단 합병증이라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수면 잠 잘 자라 그러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약 먹는 게 쉽죠. 수면하고 스트레스 방지도 중요하지만 약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통풍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통풍이 오지 않도록 그냥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요산을 관리하면 됩니다. 약만 드시면 됩니다. 복잡한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음식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 약 안 먹어도 괜찮다.
나 약 안 먹어도 증상 2년 동안 없었어. 1년 동안 없었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요산화혈증 또는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이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심부전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투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통풍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신부전, 즉 콩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통풍은 예전에 수면과 관계없다고 돼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한 60%, 70% 정도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60%, 70%지 한 80%? 한 80%, 90%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통풍은 수면과 관계없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잘못된 거죠. 통풍 빨리 죽는 병이고 장애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통풍 약물로 제대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많이 알려드릴 건데 영상을 꾸준히 보셔서 개념을 잡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2달 뒤면 제 책이 나옵니다. 통풍 관련 책. 그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약 좀 드시고 통풍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 전도사 털보이사 김진경이었습니다.